네,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생각해도 속상하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게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-X4 기술 이전 4가지니까 중요한 거 받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냐. 로키드 마틴사.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이게 18조 원 드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원래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, 즉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항공산업의 사실상 후진국이에요. 네, 네. 이런 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는데, 네. 그 방법이 이제 외국에서 그 전투기를 사오면서 절충교역이라고, 네. 그 일종의 어떤 옵션을 거는 겁니다. 거기서 전투기를 사주는 조건으로 이러이런 기술을 내놔라. 네. 그래서 우리가 F-35라는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네. 미국에다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고 했던 거고요. 네. 이건 애시당초 그 전투기 사업을 하면서 조건으로 붙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F-35 구매 결정을 한 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네, 네. 이제 와서 보니까 미국은 기술 이전을 안 한다 이겁니다. 네. 그러면은 저기 전투기 구매 사업하고 우리 전투기 개발하는 사업은 공동 운명체인데 그렇죠. 예.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. 자, 저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. 그런 계약에 꼼꼼하게 정말 잘 썼느냐. 또 하나는 그게 개인 사업자인 그 사업체인 로키드 마틴하고만의 계약이지 미국 정부가 보증한 거는 아닌 거죠? 이 F-35 기종이 다른 경쟁 기종하고 달리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네. 이거는 구매 방식이 미국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네.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겁니다. 이걸 정부 대 정부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. 네, 네. 다른 기종은 그냥 공급사에서 그냥 업체에서 협상해서 사면 돼요. 이걸 네. 상용 거래라고 하죠. 네. 그런데 F-35는 이거는 미국 정부가 미국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한국 정부에 파는 겁니다. 네. 이걸 FMS 제도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엔 기술 이전 자체가 협상 대상이 안 됩니다. 당연히 주는 거기 때문에요? 아니죠. 그러면 당연히 안 주는 것이죠. 미군에게 파는 거하고 똑같은, 그러니까 미국 업체가 미군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가격 성능으로 제공한다. 네. 이게 FMS 제도예요.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에 어떤 책임도 안 진다고 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거든요. 아니 그런데 네. 우리 측 파트너는 그런 걸 알고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? 그 정도 모르고서 국가의 이런 사업을 계약하러 다녔을까요? 이런 얘기는 이제 2년 전에 기종이 결정될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. 네. 아니, 미국의 판매 제도가 기술 이전을 안 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얘기냐? 네. 그러니까 협상 잘 되고 있습니다. 아마도 기술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게 답변이었거든요.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. 불확실하게 몇 조짜리를 국민 세금을 쓰는 그런 비행기 도입 사업을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까? 그렇다면 그 당시에 로키드 마틴 말고 보잉사라든가 뭐 유로파이터라든가 다른 그 여러 기종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었던 거 아닌가요? 다른 기종의 경우에는 이제 업체와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기술 이전을 보증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, 네. 유럽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도 이전하고 돈도 1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. 네. 그러니까 한국형 전투기 같이 하자. 네. 이렇게 어떤 높은 수준의 제안도 받았었거든요. 그래요? 그런데 F-35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런 경쟁 기종의 제안을 다 무시해버리고 네.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. 즉 이제 그러나 제가 정부 쪽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면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에 있고 어떤 이제 무기 체계 호환성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쪽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. 왜 이렇게 무리한 계약을 했느냐? 그렇죠.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동맹 정책입니다. 네. 미국이 F-35 구매를 강력히 원했기 때문인데 네. 이거는 미국의 당시 척헤이글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네. 우리 그 당시 김관지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왔고 네.
또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, 국무부 차관보가 다 한국 정부에 로비를 했던 겁니다. 네, 네. 이게 동맹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랬어요. 예. 그런 정치 논리에 일단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된 거거든요. 네, 잘 안 보이는. 네. 예, 잘 안 보이는 전투기라는 건데 레이더에 안 잡혀요. 네네. 그런데 이 전투기가 개발이 아직 30%밖에 안 됐는데 네. 곧 개발이 될 거라는 미국 측의 어떤 말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. 자, 기술 이전 지금 네 가지인가 가장 중요한 기술 이전을 지금 안 되게 못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바로잡을 방법 있습니까? 저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. 이 F-35 기종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전투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. 지난 4년간 이 해오던 사업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이미 F-35 구매는 국제사회에 다 공표를 한 건데 네. 이걸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동맹의 부담, 네. 또 국제 신인도 하락 이런 문제를 정부가 걱정하면서 위축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. 예. 그런데 이미 다른 F-35 구매국인 캐나다라든지 네. 영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터키, 이태리 같은 나라들은 네. 이미 구매 취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게 2012년경에 이미 구매 취소가 다 결정됐어요. 다른 나라들은. 아, 네. 그런데 우리만 유독 한국 혼자서 구매 전선에 뛰어든 거거든요. 네. 왜냐하면, 지금 구매 취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동안에 낭비된 예산 이미 2천억 원 가량을 행정비로 쓰고 있습니다. 네, 네. 이 예산 그냥 공중에 날리는 거고. 예. 그다음에 이제 줄줄이 그 정책 책임자들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. 예. 또 청와대는 관리를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. 네. 이런 어떤 그 대재앙이 초래되는 것인데 이걸 필사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죠. 아니, 엊그제 그 청와대에서 바로 이것을 민정적인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분명히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금 대통령 지시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?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방위사업청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. 네네.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. 이것을 그 F-35 구매 결정을 한 당사자는 그 당시에 방위사업청이 아닙니다. 그때 김관진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끝나고 나서 네. 방위사업청에서 미국 보잉사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한 거를 부결시켜버리고 네. 이걸 정책을 바꿔서 F-35로 선회하게 한 장본인이란 말이죠. 아, 그래요? 네. 네, 그러면은 방위사업청은 그 지시에 따른 겁니다. 네. 물론 방위사업청도 잘못이 있죠. 직언을 했어야죠. 그런데 이걸 그 정책을 바꾼 당사자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계신다면 네. 조사하는 수사는 자명한 것이죠. 왜 그때 그런 정책을 결정했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네. 그다음에 방사청이 관리를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. 네. 방사청만 조사하겠다는 건 뭡니까? 이건 청와대 책임을 방사청에 떠넘기겠다는 얘기가 아닐까. 이런 그렇구나. 점에서 이것도 아주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예요. 네. 자, 우리가 이제 천안함 폭침당하고 연평도 폭격받고 우리도 적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가져야 된다 이런 목표 달성이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. 그런데 관련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캐내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뭐 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하지만 국가적 사업에 와 알겠습니다. 시간이 10초 남았습니다.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. 분명히 은폐한 것인지 실수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청와대는 그리고 정부는 밝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.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.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.